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1994년 소닉3가 출시되고 여기저기서 마이클 잭슨이 소닉 OST에 참여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대해 양측에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엔딩 크레딧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게임 OST를 하나하나씩 연구하면서 마이클 잭슨 음악과 유사한 점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똑같은 음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만 없을 뿐이지 마이클 잭슨이 소닉 OST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불화가 생긴지에 대해선 2005년 소닉3의 관리조정관이었던 로저 헥터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그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당시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세가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해 음원을 제외시킨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측근 프로듀서였던 브래드 벅서는 당시 콘솔 기기에서 뽑아내던 음질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아 잭슨이 실망이 컸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팬들 사이에선 벅서의 말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크리피파스타는 서양에서 시작된 도시전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체불명의 크리처나 괴담을 소재로 합니다. 유명한 게임마다 괴담이 하나씩 있는데 소닉의 경우에는 소닉 EXE가 대표적이죠. 이 괴담의 내용은 톰이라 불리는 인물이 어느 날 카일이라는 친구로부터 우편물 하나를 받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카일은 톰에게 의문의 CD 하나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카일이 다급하게 CD를 파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절대 게임을 플레이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톰은 평소에 소닉 광팬이었기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카일의 말을 무시한 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기로 합니다. 이후 톰이 CD를 삽입하고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 그는 이 게임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인디게임 개발자는 직접 소닉 괴담을 게임으로 제작하는데요. 게임은 각종 동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스테이지를 배경으로 하며 기존과 다르게 흉측하고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소닉이 테일즈와 너클즈, 그리고 에그맨을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성으로만 따져본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조악하기 짝이 없지만 소닉 ESE가 인기를 끌면서 똑같은 확장자가 붙은 게임들이 이후 파생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퓨디파이어 마크 필러와 같은 유명 유튜버가 리뷰할 만큼 유명해졌지만 원 제작자는 게임을 업로드하고 나서 잠적한 상태라 또 많은 루머들이 쏟아지곤 했죠. 소닉 매니아는 클래식 시절의 향수를 제대로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1세대 소닉 3앤 너클즈 이후로 약 23년 만에 출시된 2D 행스크롤 방식의 게임입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소닉 역시 3D로 넘어가면서 많은 팬들이 과거의 소닉 게임을 그리워했고 소닉 매니아는 그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각종 웹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며 오랜만에 소닉다운 소닉 게임이 나왔다며 극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PC 버전의 경우엔 데누보 논란이 커지면서 세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소닉 매니아의 PC판은 원래 다른 콘솔 기기와 함께 8월 15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출시가 연기되고 이후 약 2주가 지난 8월 29일이 돼서야 스팀을 통해 만나볼 수가 있었죠. 출시가 갑자기 연기된 것도 그렇지만 그 늦어진 이유가 데누보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많은 팬들이 분노했는데요. 세가는 애초에 소닉 매니아에 DRM을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었고 사람들은 소닉을 즐기기 위해선 인터넷을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데누보 논란으로 인해 소닉 매니아는 스팀에서 평점 테러를 당하게 되고 환불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결국 세가는 오프라인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패치했지만 데누보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8일 만에 이 데누보가 뚫리면서 크랙판이 나돌기 시작하자 세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죠.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머나먼 고대의 시대, 태초엔 오직 잿빛 바위와 거목, 그리고 고룡만이 존재했습니다. 안개만이 가득한 이 고룡의 시대의 어느 날, 불현듯 최초의 불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 불꽃은 열과 냉기, 삶과 죽음, 그리고 빛과 어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불의 등장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했고, 수많은 생명들이 불을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몇몇 존재들은 이 불꽃 속에서 왕의 소울이라는 힘의 결정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최초의 사자로 알려진 니토, 불을 다스리는 마녀 이자리스와 그녀의 딸들, 태양빛의 왕이자 거인들의 신 그윈, 그리고 훗날 인간들의 선조가 되는 이름 모를 난쟁이였습니다. 잠적한 난쟁이를 제외하고 왕의 소울을 통해 강력한 힘을 얻은 세 존재는 고룡의 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해 용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윈의 태양창은 고룡들의 비늘을 꿰뚫었고, 이자리스의 불꽃은 폭풍이 되어 고룡들을 집어삼켰으며, 니토는 고룡들에게 죽음을 선사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룡들에게 불사의 상징인 비늘이 없었던 백룡 시스의 배신으로 고룡들은 완전히 패배해 이 세상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룡의 시대가 끝나 불꽃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위는 신의 도시 로드란을 세워 자신의 후손인 거인들과 함께 난쟁이의 후손인 인간들을 지배하며 번영했습니다. 또한 그위는 고룡전쟁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백룡 시스와 하부도시 론도를 다스리는 4인의 공왕에게 자신의 왕의 소울을 나눠주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불꽃의 시대에 점차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가져왔던 태초의 불꽃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꺼져만 갔습니다. 일부 인간들의 몸엔 다크링이라는 표식이 나타나 인간들을 몇 번을 죽어도 되살아나는 불사자로 만들었고, 시간이 흘러 불멸의 육체를 버텨낼 정신력이 바닥난 이들은 영혼 없는 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그위는 왕의 소울을 모아 다시 돌려놓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이들은 그윈의 주장을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언젠가 불이 꺼질 것을 알고 있었던 이자리스는 그녀의 딸들과 함께 자신의 주술로서 불을 되살리려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혼돈의 불꽃에 집어삼켜져 버렸고, 데몬이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폐허가 된 그들의 도시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스 본인 역시 혼돈의 못자리라는 괴물이 되어버렸고, 그녀의 자식들 역시 끔찍하게 변해버렸죠. 묘왕 니토는 생명체들에게 죽음을 퍼뜨려 죽음과 생명의 탄생이 올바른 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했지만,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최초의 불꽃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결국 다른 이들로부터 왕의 소울을 빼앗기엔 너무 노쇠한 그위는 스스로가 최초의 불을 되살릴 장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 미약한 자신의 힘으론 불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한 그위는 태초의 뱀이자 자신의 친구인 프렘트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의 소울을 모두 되찾고 불을 계승할 후계자를 찾아달란 부탁과 함께 최초의 화로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한 그인의 노력으로 세상은 잠시나마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불꽃은 다시 사그러들기 시작했고, 불사자와 망자들이 온 대륙에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인간들은 불사자들을 전부 북방의 수용소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이들 중엔 수용소에 갇혀 망자가 될 날만을 기다리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만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 기사가 떨어뜨린 시체에서 열쇠를 발견한 당신. 잠깐의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이윽고 당신은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라 망자가 되기 직전에 기사를 만나게 되고, 그는 자신이 온 국가 아스토라에 퍼진 불사자의 사명에 대해 알려줍니다. 바로 로드란에 있는 2개의 종탑을 울리면 불사자의 사명을 알게 되리란 것이었죠. 망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력을 회복시켜주는 에스트병을 선물받은 당신은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수용소를 지키는 거대한 대문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출하게 되고, 갑작스레 나타난 까마귀의 인도로
로드란에 있는 계승의 제사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사자의 사명을 알기 위해 첫 번째 종이 있다는 교회의 탑으로 향하는 당신. 종을 지키는 수많은 망자들을 물리치며 마침내 탑에 도착한 당신은 그곳을 지키던 가고이를 가까스로 처치하고 첫 번째 종을 울리게 되죠. 이어 깊은 지하로 내려간 당신은 한때 이자리스의 딸이었으나 불꽃에 집어삼켜져 데몬으로 변해버린 혼돈의 마녀 쿠라그와 조우하게 되죠. 저 머리카락이 흩날리진 않을까 자꾸 위로만 가는 시선을 애써 억누르며 가까스로 쿠라그마저 처치한 당신은 두 번째 종까지 울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개의 종을 모두 울리고 제사장으로 돌아온 당신. 그런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윈의 친구였던 태초의 뱀 프렘트였습니다. 먼 과거 그윈의 부탁을 받은 프렘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윈의 뒤를 이을 정도로 강력한 계승자를 찾을 수 있을까? 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프렘트는 그 어떤 불사자라도 쉽사리 통과하지 못할 두 곳의 종을 만든 뒤 불사자의 사명을 알기 위해선 로드란의 두 종을 울려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두 개의 종을 울릴 용사가 나타날 때까지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프렘트는 당신이 그윈에 이어서 불을 계승하기 위해 우선 로드란의 수도 아노르론도로가 왕의 소울들을 모을 수 있는 왕의 그릇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노르론도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는 요새 세네 고성에 도착하는 당신. 악랄하기 그지없는 뱀인간들과 수많은 유저들을 접게 만든 함정들을 정복하며 나아간 끝에 당신은 최상층의 수장 아이언 골렘을 쓰러뜨리게 되고 정체 모를 데몬들의 인도로 마침내 로드란의 수도 아노르론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왕의 소울들을 모을 수 있는 왕의 그릇을 되찾기 위해 지옥 같은 세네 고성을 돌파하고 마침내 로드란의 수도 아노르론도에 도착하는 당신. 파라솔만한 화살을 로켓처럼 쏴대는 흑기사들을 지나 당신은 마침내 왕의 그릇이 있는 왕비의 방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윈의 기사였던 용사냥꾼 온슈타인과 처형자 스모우였죠. 아노르론도의 수문장답게 유다이안과의 미팅을 주선하며 그들은 당신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결국 당신은 불굴의 의지로 두 기사를 쓰러뜨리고 마침내 왕비의 방에 들어섭니다. 그윈의 딸인 그윈의 비아는 그런 당신을 환영하며 그윈의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해달란 말과 함께 왕의 그릇을 건네주게 되죠. 프렘트는 돌아온 당신을 최첨단 이동 시스템을 이용해 그윈이 있는 최초의 화로의 입구로 안내하게 되고 그곳에서 왕의 그릇을 올려놓는 당신. 이제 이 최초의 불을 계승하기 위해 나뉘어진 4개의 왕의 소울을 되찾아오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최초의 화로로 향하는 문을 열고 불을 계승하기 위해 왕의 소울을 구하는 여정을 떠나는 당신. 우선 제사장 아래에 위치한 작은 론도 유적으로 향한 당신은 수많은 유령들과 다크레이스들을 처치하며 나아갔고 유적의 심연 깊은 곳에서 4인의 공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침없는 공황의 공격을 강철 같은 하벨 세트로 버텨내며 가까스로 당신은 4인의 공황을 처치하게 되고 4인의 공황이 가지고 있던 왕의 소울을 얻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때 심연 속에서 프렘트와 똑 닮은 또 다른 태초의 뱀이 모습을 드러내니 그의 이름은 바로 카하스였습니다. 스스로를 어둠을 숭배하며 인간을 진실로 인도하는 자라고 밝힌 그는 프렘트가 이야기해주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진실을 전해주었죠. 최초의 불꽃이 처음 일던 시절 그윈, 니토, 이자리스의 마녀와 함께 왕의 소울을 얻었던 한 이름 모를 난쟁이. 하지만 그가 얻은 왕의 소울은 다른 이들의 소울과는 달랐습니다. 불과 빛을 추구하는 다른 소울들과 달리 난쟁이의 소울은 다름 아닌 어둠을 추구했죠. 바로 다크 소울이었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서만 다크링이 발견되고 불사자가 되는 이유 역시 그들의 선조인 난쟁이가 찾은 다크 소울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간이란 종족은 애초부터 어둠으로부터 탄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둠의 힘을 두려워한 태양왕 그인은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고 어둠의 왕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종족인 거인들로 하여금 인간들을 속박하고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카하스는 당신이야말로 왕의 소울을 모두 모아 불의 시대를 끝내고 어둠의 왕이 될 제목이라 말하며 당신을 설득했죠. 불과 어둠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당신은 말없이 심연을 빠져나왔습니다. 론도 유적에 이어 그인의 소울을 나눠 가진 백령 시스의 왕의 소울을 얻기 위해 공작의 서고로 향하는 당신. 왕의 소울을 이용해 비늘을 만들어낼 방법을 연구하던 시스는 오히려 왕의 소울보다 월광의 대검을 얻고 싶어 꼬리로 미친듯이 달려드는 당신에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시스의 왕의 소울을 얻은 당신은 한때 이자리스의 마녀가 다스리던 왕국이었으나 이젠 불타는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이자리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못자리라는 끔찍하게 변해버린 이자리스의 마녀와 조우한 당신은 그녀에게 안식을 가져다주고 세 번째 왕의 소울을 얻게 되죠. 마지막 사자 니토의 소울을 되찾기 위해 묘지로 향하는 당신. 끝없이 펼쳐진 어둠과 신성무기 없인 죽지도 않는 스켈레톤을 무찌르며 가까스로 니토와 만난 당신은 그에게 진정한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인의 소울로부터 나뉘어진 공황의 소울과 시스의 소울, 그리고 이자리스와 니토의 왕의 소울을 얻은 당신. 이젠 오직 단 하나의 소울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스스로 장작이 되어버린 장작의 왕 그인의 소울이. 왕의 소울을 바치고 마침내 최초의 화로로 향하는 문을 여는 당신. 그인과 함께 장작이 되어 검게 그을린 흑기사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던 당신은 마침내 최초의 불이 일어난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장작이 되어 검게 그을린 그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태우며 살아남은 그인 본인인지 아니면 그저 그인을 따라한 화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당신이 불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장작이 되었던 탓일까 거의 모든 힘을 소진한 그인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고 결국 당신의 강력한 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소울인 그인의 소울까지 얻게 되는 당신. 이제 당신에겐 한 가지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을 밝힐 장작이 되어 불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빛을 거두고 어둠의 시대를 열 것인가. 모든 일을 마친 당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금까지의 일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강력하고 기괴한 적들의 칼에 수백 번 베이고 찢겼고 발을 헛디뎌 수십 번 떨어져 죽기도 하고 불과 염산에 온몸이 녹는 고통을 산채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사자인 당신에게 죽음이란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아가야만 했죠. 힘겨운 여정을 끝마친 당신.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불을 지필 장작이 됨으로써 당신은 이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따스히 당신을 감싸주는 최초의 불길. 그렇게 당신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밝힐 새로운 불이 되며.
모든 일을 마친 당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금까지의 일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사자인 당신에게 죽음이란 안식은 없었습니다. 힘겨운 여정을 끝마친 당신,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이었습니다. 수백 번 죽음을 맞이하며 얻은 이 강력한 힘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꺼져만 가는 최초의 불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아갑니다. My lord, bless thy safe return. Let Calf and Fraft serve your highness. We are here to serve your highness. Let true dark be cast upon the world. Our Lord hath returned.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룡의 전쟁이 끝나고 태양왕 그인의 통치 아래 불의 시대가 이어지던 어느 날, 수도 아노르론도 근처엔 작은 론도라 불리우는 새롭게 생겨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4인의 공왕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의해 통치가 되었고, 태양왕 그인은 그런 4명의 왕에게 왕의 수호를 나눠주며 그들로 하여금 작은 론도를 잘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인의 바램과는 달리 누군지 모를 세계의 뱀의 농단에 속아 심연에 잠식된 4인의 공왕은 남몰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인간성을 흡수하는 흑폰의 업을 자행했던 것이죠. 4인의 공왕과 더불어 그를 추종하던 이들 역시 흑폰의 업을 반복하게 되었고, 훗날 이들은 다크레이스라는 어둠의 기사로 변해버렸습니다. 작은 론도는 날이 갈수록 심연에 삼켜졌고, 이를 보다 못한 그위는 결국 수로를 열어 심연에 잠식된 죄 없는 수많은 작은 론도 백성들과 함께 이곳을 수몰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론도는 수몰된 유적이 되어버렸고, 원한 가득한 유령들이 들끓는 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먼 시간이 흘러 불을 계승하기 위해 왕의 소울을 얻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던 당신. 하지만 당신은 4인의 공왕을 만나기 위해선 위험하고도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심연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 한 반지를 찾아 검은 숲으로 향하는 당신. 그인의 위대한 4인의 기사 중 한 명이었으며, 심연 속에서 심연의 군주를 쓰러뜨린 위대한 사냥꾼, 바로 아르토리우스의 반지를 찾아. 불이 활활 타오르던 머나먼 과거, 신의 왕국 로드란의 근처엔 우라실이라 불리우는 훌륭한 마법 기술로 유명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연을 섬기는 세계의 뱀 중 하나가 우라실 사람들에게 심연의 힘에 대해 전파하며 그들로 하여금 심연을 탐사하게 만들었죠. 결국 심연의 어둠 속에서 한 인간이 마누스라는 존재로 변화하여 우라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다크소울을 얻은 난쟁이 본인인지 아니면 그 후손인지, 혹은 심연의 탐사를 이끌었던 우라실의 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누스는 우라실의 공주마저 납치한 채 우라실을 심연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심연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위는 자신의 4기사 중 심연의 존재들을 사냥하던 기사 아르토리우스를 우라실로 파견 보내게 되죠. 심연의 군주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기에 자신의 충직한 동료 시프와 함께 아르토리우스는 직접 심연과 계약해 마누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신성한 힘이 깃든 거대한 대검을 들고 애용하던 방패를 움켜쥔 채 마누스와 대적하게 되는 아르토리우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심연의 존재들과 싸우며 승리를 거머쥐었던 아르토리우스였지만, 마누스의 강력한 힘을 감당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르토리우스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 시프를 보호할 결계를 만들었고,
마누스에게 패배한 아르토리우스는 결국 심연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르토리우스마저 패배시킨 마누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한 우라실제의 펜던트에서 떨어져 나간 나머지 반쪽 펜던트를 미친듯이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현세를 뒤져도 펜던트를 찾아낼 수 없었던 마누스. 그러던 중 그는 한 어떤 미래의 인간이 그 펜던트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찮게 준 펜던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묵묵히 검은 숲을 헤매던 당신. 그러나 거대한 호수 근처에서 무언가 수상한 징조를 발견한 당신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누스의 손에 이끌려 세월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오래전 과거에 도착한 당신. 당신은 그곳에서 심연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라실의 입구를 지키던 영묘의 성수와 조우하게 되고 혈투 끝에 성수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윽고 우라실 내부로 들어온 당신은 엘리자베스라는 신기한 버섯 생명체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심연에 붙잡힌 우라실의 공주를 구출해달라는 부탁을 전합니다. 공주를 구해내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길게 펼쳐진 우라실의 숲을 가로지르는 당신.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게 된 존재는 바로 심연의 사냥꾼이었으나 어둠에 삼켜진 비운의 전사 아르토리우스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 당신. 자신의 전투 스타일인 방패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임에도 심연에 다쳐 오른손밖에 쓰지 못했지만 당신을 수차례나 베어넘기는 아르토리우스. 하지만 집념의 불사자인 당신에게 아르토리우스는 결국 패배해 심연으로부터 안식을 되찾게 됩니다. 심연에 잠식되어 변해버린 우라실 주민들을 쓰러뜨리며 우라실의 시가지를 돌파하는 우리의 주인공. 그윈의 네 기사 중 한 명이자 얼굴 조각상을 깎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메에눈 고의 도움으로 고룡전쟁부터 살아남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최강의 고룡 카라미트마저 쓰러뜨린 당신은
it, and I think it's carried. I think it has carried. So Saifuddin has struck. Gale gone early. It's a gap, and that's magnificent. Cuts loose, and it'll go all the way just. And the most welcome 50 for the left-handed West Indian opener, Evan Lewis. Unfortunate. Shabir takes an easy catch. Another 50 for Shea Hope. Strong enough. Very strong. I don't know. No. End of Turan. Joy for Bangladesh. Can't bowl there. No protection. That is just a poor delivery. Got everything it deserved. That has gone so high and so far. It's downtown. He gets one. He gets 50 off just 25. Up high, very high. Who wants it? Someone's got to grab it. Got to. Got it. Fantastic bit of work. This time they've got him. Back to back. The Fizz has got the biz. That's gone for 6. That is a huge one from Jason Holder. He wants plenty here from the West Indies at the back end. It's a chance, and it should be an easy chance, and it's a chance taken by Mamadullah. Taken. Mustafizur strikes. Now on the ground for 6. That was most welcome for Bravo, for West Indies and their supporters. Well bowled. Very well bowled by Saifuddin. The West Indies finished on 321 for 8. Bangladesh will need 322 to win. Up, over, and 6. Short boundary exposed. Should be out. Is out. Gale takes a safe catch. Glorious, glorious. That does it. That takes him to 6,000 runs in one-day international cricket. Oh, brilliant! That's unbelievably good. Okay, roll it through. Okay, so freeze it there. Thank you. I'm ready to make my decision to the screen. And the feeling is right. Slip in for Mushfiqur. It's hit something, it's hit bat. Well, they've just moved the guy square. So Lytton Das gets full marks there. Six! An uppercut to remember. Timed it beautifully. One-day international century number 9 for the world's best all-rounder, Shakib Al Hasan. We'll have it now. Well, Lytton Das' third 50 in one-day internationals, and a vitally important one for his side today. Swung away beautifully. Short ball, and Lytton Das so quickly onto that, all the way.
down the ground. Back-to-back sixes. Quality from Litton Das. Oh, 2 in a row as well in the crowd. That's better. That was cleaner. Was that 3 in a row? It is. 3 in a row. Inside the line of it. Catch. No, there was a bit of a juggle in the crowd again on that occasion. Well, looks to be in some sort of a hurry, isn't he? Litton Das. Again short. And again with similar result. It's all over. It's a boundary. Bangladesh goes on to win, and win very comfortably indeed by 7 wickets. What a match this has turned out to be. Absolutely brilliant. Magnificent win for Bangladesh. And that too in the 42nd over. What a knock. What a partnership. It's just been outstanding. Nicely played. You really want to see from Warner, if he's in good nick, that's the way he plays. What a shot that is. Finch at his best. And dropped. Ample of time really to see it and seize it. Sweet strike, not a big ground, but a big 6. Finch on the move. Massive again from Aaron Finch. Deep in the crease, come leg side, and just swung through the line. Up in the air, top edge. There's a fielder underneath. Let's see. Oh yes, he's got it. Hafiz took the catch. Big shot, that's the sky. I was going to call for it. Shwet. Asif takes it. Oh, beautiful. How cool is that? It's 6 and stylishly played. Oh, bowling! Nice and straight and pretty simple. Losing his off stump. Edged and in between the keeper and first slip. 101 not out. Carving down the third man, does it carry? Oh no, can you believe it? What are Pakistan doing today in the field? Oh, up in the air, it might fall safe.